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한때는 가족이었던 남편과 시모 이야기를 해보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 동료로 처음 만나 연인이 된 사이였어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3년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혼자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이혼을 하셨다 정도는 어림잡고 있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편은 시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얼마나 고생하며 키우셨겠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었죠. 여보, 이번에 엄마 생신 때 말이야.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지? 그럼. 평소에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신이니까 당신이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 아, 그리고 어머님 신발도 수제화로 한 켤레 사드리자.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평발이던데 그런 발은 수제화 신는 게 피로감이 덜해. 그래? 알겠어. 고마워, 여보. 이렇게 나보다 더 엄마를 챙겨줘서. 이렇듯 남편을 편하게 해주니 저희 사이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시모 역시 저를 따로 불러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좋은 기회가 오기도 했지만 불편함이 더 커 큰 마음 먹고 옮긴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직한 이후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더군요. 그 문제는 바로 시모의 연락이었습니다. 저와 연애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시모는 거의 매일 매 시간마다 카톡을 보내오더라고요. 주로 어디에서 뭘 하고 있냐 물었는데 너무 자주 보내니까 많이 힘들더군요. 시모의 관심이 더는 기분 좋지도 않고 집착에 가깝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가, 뭐하니? 점심은 먹었니? 네, 어머님, 방금 점심 먹었어요.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나도 밥 먹었지. 밥은 누구랑 먹었니? 오늘은 뭐 먹었니? 커피는 밥 먹은 사람들이랑 마시러 가는 거야? 회사 직원들이랑 회사 앞 중국집에서 먹었어요. 커피도 그 직원들이랑 다 같이 마시려고 하고요. 그래, 알겠다. 커피 마시고 또 열심히 일하려무나. 이렇게 카톡이 끊기는가 싶으면 오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냐? 요즘엔 무슨 일을 하냐? 퇴근은 언제 하냐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묻더군요. 그러던 중 차가 밀려 평소보다 퇴근이 늦어진 어느 날이었어요. 운전 중이라 카톡에 답장을 못했더니 또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어디니? 왜 답장이 없는 게야? 혹시 집으로 바로 안 가고 딴 길로 생게야? 뭐 회식이 있단 거 하는 건 아니지? 회식 간 게 아니라 차가 밀려서 아직 집에 도착을 못했어요. 답장은 운전 중이라 못한 거고요. 시모가 불같이 화를 내니 저도 모르게 사실대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의 목소리가 바뀌더니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마치 자신이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요. 어머, 그랬니? 난 또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니.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 가끔 회식도 하고 퇴근하고 약속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화내실 건 아니죠?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니? 당연히 회식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겠지.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네 생활이 있는데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다 함께 여럿이서 시간 보내다 일찍만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회식은 언제 하니? 친구랑 약속은 자주 있는 편이니? 회식과 약속이 있다는 말을 듣자 시모는 다시 득달같이 캐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모임이 있는 것이냐?
약속은 자주 있느냐? 그때는 대충 얼버무리며 위기를 넘겼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일할 때 답장이 늦어져도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 일에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더더욱 이상한 건 시모의 관심이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된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아들에게만 집착하지 않나요? 아들로 시작한 집착이 심하면 며느리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모는 남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저에게만 이런 이상한 집착을 해대더라고요. 시모의 도 넘은 집착에 결국 도움을 구하기로 했죠. 바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여보, 나 사실 요즘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 어머님이 날마다 나한테 카톡하셔서 뭘 하는지 알아?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랑 있는지 매 시간마다 물어보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답장이 늦어지면 전화해서 막 화까지 낸다니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답장 못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전화로 막 화까지 내시니까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하겠어. 당신한텐 전혀 안 하는데 나한테만 왜 그러실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혹시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지 말이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조금 망설인다 싶더니 숨겨뒀던 시모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사실은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 도망갔었어. 내가 어릴 때 바람이 나서 우리를 버리고 말이야. 당신이 지금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 다른 짓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닌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 엄마가 조금 불안한가 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니야. 당신이랑 연락을 하고 있으면 마음의 안심? 이런 게 되나 봐. 미안해. 나도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정말 미안. 시모가 이혼을 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런 속사정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시모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어요. 저에게 이런 집착을 하는 것을 그냥 참고 넘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남편에게 뜻을 전해주기로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네. 그런데 여보,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이건 아닌 거 알지? 나 역시 안타깝고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프긴 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집착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 그러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뜻인지 안다는 듯 동감해주고 나서더군요. 그래, 알지. 나도 잘 알아. 엄마가 아무리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도 그런 식의 집착이 옳진 않지. 그래. 그리고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또 내 생활을 당신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께 잘 좀 말해줘. 답장 안 하면 전화를 계속 하시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요즘 좀 힘들어. 그리고 괜히 의심받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도 좀 나빠.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할게. 앞으론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 시모의 집착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군요. 시모는 딱 하루 연락을 하지 않는가 싶더니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연락을 해온 겁니다. 여전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왔고 의심 가득한 의도가 느껴졌죠. 그 의심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자 저도 태도를 바꾸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의 연락에 애써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연락을 줄이던 어느 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도통 전화를 받지 않자 시모가 회사에까지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얘, 너 도대체 뭘 하길래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 게야? 어머님? 아니, 이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번호 찾아 전화했다. 다른 아가씨가 받길래 네 시댁이라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 알려주더구나. 근데 너 내 말 못 들었니?
뭐 하길래 연락도 안 되는 거냐고 묻고 있지 않니? 이번에도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벼락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상황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아무리 본인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한들 왜 제게 불똥이 튀죠? 괜한 의심으로 왜 귀찮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의심받을 만한 짓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밤늦게까지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편도 아니었죠. 한마디로 시모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좋게 좋게 말해봐야 시모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결국 조금 나를 세워 대답을 해주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회사로 전화하셔놓고선 저한테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전화를 받았으니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너 일부러 내 전화 피하는 거지?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내 연락이 불편하다고 했다며?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해서 욕을 하니 아니면 싫은 소리를 하니? 그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왜 불편하다는지 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네가 당당하면 불편할 일도 없을 텐데 너 혹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어머님,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붙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시네요. 시모에게 따지고 들자 시모 역시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절대 그 어떤 피해도 준 적도 없다는 듯 말이죠. 대체 왜 이 난리를 피우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진작 연락을 잘 받고 의심받을 행동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니? 네가 다 잘못해놓고 왜 애먼 사람을 잡는 게야? 지금 애먼 사람을 잡는 쪽이 누군데요? 어머님이 가만히 있는 저를 의심하고 이렇게 회사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 의심하려거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너 지금 나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이 말이야?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모함하면 어쩔 수 없죠. 연을 끊어야 제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사건건 사람을 의심하고 드는데 어떻게 연락하며 지낼 수 있겠어요. 하여튼 전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끊을게요. 잘 아시다시피 회사라 일이 많아 바쁘거든요. 끝까지 의심하는 시모의 말을 들으며 인내심이 바닥을 찍어버렸습니다. 지지 않고 시모에게 고함을 내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여보, 지금 어머님이 회사에까지 전화했어. 제발 부탁 좀 하자. 이런 일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이게 뭐야? 내가 무슨 외도나 저지르는 사람도 아니고 해도 너무하잖아. 그런데 남편이 의외의 답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짜증이 가득하더라고요.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당신이 연락 좀 받아주면 되는 문제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불안해서 저러는 건데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돼?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되는데. 남편은 그저 시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오히려 저를 질책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모가 이미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거였어요. 그저 며느리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뿐이라며 동정심을 자극한 거죠. 멍청한 남편놈은 그것에 홀딱 넘어간 뒤고요. 이해? 당신이 내 입장이면 이해가 되겠어?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뭘 하는지 또 누구랑 있는지 보고하면서 살 수 있어? 이걸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시는데 당신은 할 수 있냐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만약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하루가 멀다고 연락하면? 맨날 어디서 뭘 하는지 물어보면 당신은 참고 살 수 있어? 그거랑 이거랑은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해를 좀 해달라는 거고. 저는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주는 남편은 없더라고요. 그저 남편은 시모의 입장을 대변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내가 말했지? 그 일은
나도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라고.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난 절대 이해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당신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어머님께 직접 말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나도 이젠 지친다, 지쳐.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고 시모에게 휘둘리는 사람이었다니. 남편을 보며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남편과 제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 그렇게 다투고 난 후 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불편하긴 했지만 연락받을 필요 없이 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을 나갔던 날이었어요. 그 미팅에 꼭 참석해야 하는 후배와 함께 거래처로 가게 되었죠. 거래처로 가는 차 안에서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모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워낙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터라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거래처로 가 미팅을 성공리에 끝내고 나왔죠. 그렇게 거래처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모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시모는 저를 우악스럽게 잡아챘고 그대로 시모의 손에 휘둘리게 되었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일만 해? 그딴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네 옆에 이 남자는 뭐야? 보아하니 둘이 아주 눈 마주치고 하하호호 웃고 난리도 아니던데. 이래도 발뺌 할 거야? 시모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쏟아내며 저를 휘둘렀습니다. 보다 못한 후배와 거래처 사람들이 나서 저와 시모를 떼어놓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힘에 의해 시모가 떨어졌지만 그 이후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저와 후배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결혼한 유부녀가 이러는 거 아니다. 너 천벌 받아. 그리고 그쪽도 그래. 얘 내 며느리고 내 아들 부인이야. 어디 결혼한 여자랑 놀아나길? 아니 아주머니 무슨 오해를 얼마나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저랑 선배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일하러 온 거고 여기도 저희 회사 거래처라고요. 후배는 기분이 나빴는지 언성을 높이며 시모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배웅을 나왔던 거래처분들도 증언하고 나서주더군요. 맞아요. 방금 미팅 끝내고 나가는 길이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머리 괜찮아요? 시어머니라는 분이 며느리를 이렇게 못 믿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기 진짜 김 대리님 거래처 맞고 미팅한 것도 사실이에요. 정 못 믿겠으면 저희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니라고 해도 시모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하더군요. 시모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만 보며 계속 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너, 내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감히 내 아들과 나를 기만해? 이딴 짓거리를 해대면서 나한테는 절대 아니라고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더니 결국 네 정체가 탄로 났다 이거야. 시모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듣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충격이 너무 세서 쉽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의 말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 이 정도 의심이면 그건 병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병원을 가보세요. 애먼 사람 쥐잡듯 잡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나 좀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빽고함을 지른 다음 후배를 데리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채 일했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시모가 와 있더군요. 저를 본 남편이 득달같이 다가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그런 말을 해? 들었으니까 알 거 아냐. 난 그저
거래처 미팅을 후배와 함께 다녀왔을 뿐이야. 그런데 거기에 어머님이 들이닥쳐서 날 쥐잡듯 잡아댔다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진짜? 그리고 내가 진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머님 혹시 내 뒷조사하고 있니? 나한테 사람이라도 붙인 거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디로 언제 거래처 미팅을 하러 가는지 알겠냐고.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그 순간에 나타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시모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설명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딱 나타나다니. 그래서 뒤를 밟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입에선 가관인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엄마가 당신한테 사람을 붙였어.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듯 연락하는 거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사람이라도 붙여서 감시할 테니 나한텐 비밀로 하라고 하더라고. 당신은 연락받는 거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 엄마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안심이 된다니 어쩌겠어. 그냥 알겠다고 했지. 기가 막히더군요. 아무리 의심하고 있다고 해도 생사람을 잡아다려 갖은 애를 쓰는 시모라니. 그리고 그걸 묵인하는 남편도 어이가 없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그때 소파에 앉아 그저 노려보고 있던 시모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오죽 의심스러웠으면 내가 그런 짓거리까지 했겠어. 그러게 진작 내 연락이나 똑바로 받았으면 오늘 그런 일까진 안 했겠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님이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저까지 바람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하는 행동은 그저 사생활 침해라고요. 사생활 침해 좋아하네. 이게 다 네가 허튼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니 내가 이러는 거 아니겠니? 오늘도 봐라. 내가 그 자리에 안 나타났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그 미팅 끝나고 회사로 안 돌아가고 다른 곳으로 빠졌을지 누가 알겠냐고. 시모는 머릿속으로 혼자만의 막장 드라마를 한 편 쓰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여전히 의심을 하다니 시모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하나같이 다 하는 말 못 들었어요? 같이 있던 사람은 그냥 회사 후배라고요. 어머님,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정도면 병이에요, 병. 너 지금 이 시애미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게야? 네가 궁지에 몰리니까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렇게 화내는 거 보니 뻔하구나 뻔해. 너 그 후배랑 이상한 관계 맞지? 맞는 게지? 어머님은 제가 후배랑 이상한 관계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라고 이렇게나 말하는데 왜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그러는 게야. 아까부터 의심스러운 행동만 하지 않니?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모를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더는 할 말도 없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 일 틀어지게 되면 저 진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 한 행동 때문에 거래 잘못되면 가만 안 있어요. 회사에서 나서서 어머님께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자 겁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모가 또 안쓰러웠는지 남편 놈이 시모 편을 들고 나서더군요. 당신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왜 우리 엄마한테 겁을 주냐고. 우리 엄마도 다 우리 가정 걱정해서 그런 거 알잖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는데 꼭 그래야겠어? 겁을 줘? 내가? 아,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그저 엄포를 놓는다 이런 뜻이지?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 난 지금 그저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경고하는 거야.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확실하게 단호히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못 박을게.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내가 허튼 짓을 해서가 아니야. 어머님이 날 계속 못 믿고 이상한 의심하면서 집착해서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다시 한번 이딴 일 일어나면 그날로 우리 이혼하게 될 줄 알라고.
이혼? 당신은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쉽니? 당신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날 못 믿어서 뒷조사한 것도 모자라 내 머리채까지 잡았어. 그것도 회사 후배랑 거래처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런데도 내가 이혼 이야기도 못 꺼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한 번 더 참는 거야. 알겠어?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는 저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시모는 그런 저희를 한번 보고선 콧방귀를 뀌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 후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 생활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죠. 다행히 시모는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쫓는 일도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아들이 이혼남이 되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나 보죠. 그렇게 모든 괴롭힘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디 이전과 같을까요? 한 번 남편에게서 떠나버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정이 떨어져 꼴 보기가 싫은데 그딴 식으로 행동하다뇨.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실망감도 함께 쌓여가더군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문자였는지 아세요? 세상에, 남편 간수 좀 잘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앞뒤 설명 없이 그런 말을 대뜸 보게 되니 많이 놀랐습니다. 장난 문자인가 싶어 기분이 상하려는 찰나 연달아 사진들이 왔어요. 그 사진들은 다름 아닌 남편이 회사 여직원에게 보낸 문자를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수미 씨, 오늘 밤에 뭐 해? 나 너무 심심하다. 우리 영상통화나 할래? 집에 와이프 있어서 대화는 못해도 얼굴은 볼 수 있는데. 수미 씨는 어디 살아? 나는 땡땡동 사는데. 가까우면 조금 이따 얼굴이나 볼까? 이런 식으로 남편의 일방적인 연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을 수 없었는지 여직원이 거절식의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 답장에 남편은 엄포를 놓고 있었고요. 퇴근 후 이런 식의 연락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회사에 알릴 수밖에 없어요. 수미 씨, 자꾸 이런 식으로 나 거절하면 이번 인사고과 재미없을 줄 알아? 승진 안 하고 싶어? 만년 평사원으로 살 거야? 이렇듯 남편은 거의 매일 밤마다 여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여직원은 아예 무시를 하거나 거절을 하는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충격이 큰데 정말 큰일은 따로 있었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음료수에 체액을 뱉으셨다면서요. 다른 부서 직원이 봤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딴 걸 이룬 거야? 그래, 내가 좀 그랬다. 어차피 우리 사이가 깊어지면 다 나눌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 난리야? 수미 씨도 나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만 튕기지 그래? 누가 누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저 정말 불쾌하다고요. 이러시면 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내 남편이 한 짓이 맞는가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최악이고 더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군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이자 어쨌든 남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을 한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름 아닌 피해 여직원의 예비 남편이었어요. 문자 내용 다 보셨죠? 부인분도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이게 정말 제 남편이 보낸 문자가 맞나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요. 네, 맞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모든 걸 다 해봤다고 말했어요. 하지 말라고 따져도 받고 화도 내고 애원까지 했다고요. 그런데도 그 모든 걸 자신한테 관심받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찾아가서 엄포도 놔보고 손도 대봤는데도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사내 신고까지 하고 이직 준비 중이에요. 그냥 회사로 옮기면 끝이겠지만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딴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못 보겠다고요. 아, 그랬군요.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저도 다른 이유로 고민이 많았는데 덕분에 확신이 섰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겠어요.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들은 게 많아서 해드리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오랜 기간 저 여직원을 괴롭혀온 듯 했습니다. 게다가 그 여직원이 처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상치도 못할 남편의 본 모습에 충격이 컸습니다. 알게 모르게 시모와 함께 그렇게 의심하더니 그 의심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인 잣대에 비추어 저까지 의심했던 것이었죠. 본인이 밖에서 저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으니까요. 여직원의 예비 남편이 아니었다면 전혀 몰랐을 남편의 정체. 어떻게든 이를 알게 되었으니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지내며 이혼을 준비했어요. 워낙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크게 불편한 점도 없더라고요. 가끔씩 얼굴을 마주치는 것 빼고는 말이죠. 그렇게 며칠 뒤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직원들에게 민망한 이야기들을 하며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헛웃음이 다 나왔어요. 저 자식은 평소에도 저딴 식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미 씨, 오늘 치마 진짜 예쁘다. 몸매가 예뻐서 그런가? 아, 지연 씨, 인상 그렇게 쓰지 마. 지연 씨도 옷도 예뻐. 질투하기는 이렇게 질투들이 많아서 어쩌려고 그래? 다들 알고 있지? 나 유부남이야. 다들 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질투가 아니라 정말 싫어서 인상 쓰는 건데요? 지연 씨도 참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 내가 지연 씨 마음 다 알아. 알고 말고. 여직원들의 표정은 썩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질투한다고 확신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하는 것도 아닌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대로 남편의 정강이를 확 차버리고 싶더라고요. 여전히 저질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의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하호호 웃는 낯짝에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이때껏 회사에서 이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었구나. 바로 등 뒤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벼락같이 뒤를 돌아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보더라고요.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님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질려갔습니다. 이야, 그 모습 참 볼만하더라고요. 남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눈치를 살피며 이상한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방금 당신이 들은 건 우리 회사에서 유행하는 대화 같은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이상한 오해하는 건 아니지? 이상한 오해 안 하지. 내가 다 듣고 다 봤는데 무슨 오해를 하겠어. 난 그저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안 것뿐이야. 당신 지금 오해하는 거 맞네. 이건 그냥 정말 유행하는 대사 같은 거라니까. 그저 옷이 워낙 예뻐서 칭찬을 해준 것뿐이야.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 정말이라고. 남편 놈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죠. 그런 남편의 말을 깡그리 무시한 채 제가 받은 문자를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뭐해? 심심하다. 영상통화하자. 승진하기 싫어? 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이것도 당신 회사에서 유행하는 대화법이야? 당신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회사 자체를 신고해야겠는걸? 난 이딴 대화법을 유행시키는 회사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여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것만 알 것 같아? 당신이 그간 여직원들을 어떻게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어. 음료수에 뭘 넣어 먹였는지, 그걸 뭐라고 포장해댔는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남편 만행을 한 나머지 직원들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사색이 되어 가더군요. 어떤 여직원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그 말을 다 믿는 거야? 설령 그 말이 다 사실이라고 쳐. 그래도 그걸 왜 여기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당신은 내 회사 생활은 안중에도 없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나는 어쩌라고? 난 그 말 다 믿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있어.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따지고 들어? 원인은 당신이 다 만들어 놓고 말이야. 눈치를 보아하니 여기에도 당신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이 한둘 있는 게 아닌데 진짜 인생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마. 쪽팔리지도 않니? 뭐? 더러워? 당신 말 다 했어? 대체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와선 이렇게 정신 나간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난 정말 아니라니까. 하여튼 당신 오늘 일 때문에 내가 회사 잘리기라도 하면 당신이 다 책임져. 당신이 나 먹여 살리라고. 먹여 살리기는커녕 이혼을 준비해온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남편은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며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본인을 책임지라며 떼를 쓰는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준비한 말을 서둘러 전해주었죠. 내가 왜 당신을 먹여 살려? 당신은 당신대로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난 나대로 당신하고 이혼하고 잘 살 테니까 말이야. 뭐? 이혼?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나 오늘 당신한테 이혼하자는 말 하려고 온 거야.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언성을 더 높였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듯 뻔뻔하게도 따지고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요즘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또 괴롭히는 것도 아니잖아. 뭐, 설마 지금 이걸로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 사실도 아닌 일로 그러지 말자. 다 오해 때문에 일어난 작은 일일 뿐이라고. 남편은 모든 게 그저 오해이며 작은 일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남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떨었겠죠. 또 어떤 직원은 평생을 다니고 싶어 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요. 그것뿐인가요? 평생 남편을 믿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저는요. 한순간에 모든 신뢰를 잃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저 작은 일이라뇨. 남편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했니? 네 머리로는 이게 작은 일 같아? 아니,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야. 당신이 여직원들에게 그딴 식으로 말하고 연락한 거 그냥 장난 아니라고. 당신은 어땠을지 몰라도 상대방한텐 공포이고 치욕이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그딴 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니던 인간이랑 부부의 연을 맺었다니 그 사실 때문에 토할 것 같아. 알기나 해? 여보,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제발 내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 당신한테 더 들을 말 없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 절대로 용납 안 되는 일이야. 알겠어? 하여튼 더는 당신같이 저질스러운 사람이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이혼하자. 그러면 법원에서 봐. 그대로 남편 회사를 빠져나왔고 그 후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만은 하기 싫다고 버티더군요. 그러나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한 짓이 모두 소문났으니 버틸 수가 없었던 거겠죠. 회사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도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회사에 다녀간 다음 날에 바로 말이죠. 모든 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적잖이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한동안은 전 남편 놈이 회사로 찾아와 매달렸으니까요. 그 중에서 단연 기억에 남는 날은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봤던 날이었는데요. 스스로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무릎까지 꿇고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여긴 또 무슨 일이야? 더는 할 말 없다고 오지 말라고 했지?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난 정말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한 행동이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진짜 그 정도면 병이야, 병.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을 위해 정신병원을 가봐, 제발.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리지 말고. 진심으로 한 말인데 전 남편은 전혀 진심으로 듣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제 발을 붙잡고 한심하게 늘어지기만 했으니까요. 여보,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좋았잖아. 우리 행복했잖아. 좋았던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다른 여자들한테 연락하는 게 싫으면 2번 다신 하지 않을게. 너 진짜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난 이제 네가 뭘 어떻게 하든 너랑 다시 같이 안 살아. 아니, 엮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싫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똑바로 들어.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와서 귀찮게 하잖아?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네가 내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2번 다신 찾아오지 마. 뭐? 경찰? 날 신고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왜? 못할 것 같아? 지금 당장 신고하는 거 보여줘? 그렇게 해야 내 말을 믿을 거야? 기어이 전 남편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제야 진심을 한 전 남편은 걸음아 나 살려라 꽁지 빠지게 도망치더군요. 정신없이 도망치는 전 남편을 보며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개과천선할 인간이 아니더군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이 가관이었으니까요. 저에게 그런 꼴까지 당했으면서 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대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다른 여직원에게 또 연락하며 괴롭혀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그 여직원의 남자친구가 또 다 알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잘못 걸렸는지 그 남자친구가 전 남편을 찾아가 싸움이 났다고 했어요. 그 덕에 전 남편의 얼굴은 엉망이 된 건 당연하고요. 연달아 스토킹 신고까지 당해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딴 최악의 인간이란 걸 어떻게 전혀 모르고 결혼했는지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알게 되어 안심했습니다. 더 험한 꼴 보지 않고 이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렇게 모든 연이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생뚱맞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혼을 할 당시에도 전화 한 통 없던 전 시모에게서 말이죠. 너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무슨 짓을 어떻게 한 거야? 감히 내 아들이 그 험한 곳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멀쩡한 내 아들 인생에 이혼 딱지 붙인 거로는 모자랐던 게야. 이제 내 아들 인생 자체를 망치게 하려고.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나한테는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왜 네가 망치냐 이 말이다. 들어보니 전 시모는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저 때문인 줄 알고요. 하긴 전 남편도 낯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자기를 혼자 힘들게 키워준 엄마에게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무슨 일로 이혼을 하고 무슨 일로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지 설명 못하겠죠. 하지만 그건 전 남편의 사정이고요. 굳이 이 험한 말들을 들으며 전 남편의 비밀을 지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전 시모와 전 남편의 가족이 아닌 남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말해주었죠. 전 시모의 아들이 왜 경찰서에 들락날락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줌마 아들이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 줄 아세요? 여자 직원들한테 밤마다 연락해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치마가 예쁘더라. 그 예쁜 치마 입고 오늘 밤에 만나자. 이게 끝이 아니라요. 자기 안 만나주면 인사에 큰 차질이 생길 거라고까지 했거든요. 내가 아줌마 아들을 망친 게 아니에요. 아줌마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 거라고요. 제 말을 들은 전 시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는 게야?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걔가 어떤 아들인데? 다 네가 모함하는 거고 꾸며낸 이야기란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서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다 털어놓으란 말이야.
아줌마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방금 한 말 다 사실이에요. 정 못 믿겠으면 경찰서에 직접 가보세요.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가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어쩜 그렇게도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건지. 그러게 나를 그렇게 괴롭힐 시간에 아줌마 아들 관리나 똑바로 했어야죠. 그러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감히 네가 내 아들을 그딴 식으로 말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지금 어디야? 시모는 이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지 않고 맞서서 그런 시모에게 고함을 질러주었어요. 아줌마, 아까부터 계속 감히 하는데요. 아줌마야말로 감히 누구한테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아줌마도 아들하고 나란히 구치소에 갇히고 싶어요?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또 애먼 사람을 잡아대. 내가 진짜 아줌마가 불쌍해서 이번까지만 참고 넘어가 줄게요. 다시 나한테 연락해서 이딴 말 해대면 두고 보세요. 그땐 정말 나라에서 주는 밥 먹게 만들어줄 테니 그런 줄 알고 끊어요. 너 지금 나 겁주는 게야?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내가 그때도 말했죠? 겁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경고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흘려듣지 말고 새겨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럴 시간에 아들이나 찾아가 보세요. 구치소에서 반성은 하나 모르겠지만요. 아마 엄마 찾으면서 눈물 콧물 빼고 있을 테니까.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론 차단을해 연락이 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 후로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단 한 번의 연애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워낙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했고 딱히 연애할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고 이혼까지 하게 된 터라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한가 봐요. 지금은 그저 평일엔 주어진 일을 하고 주말엔 저만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긴 휴가가 주어질 때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콧바람을 쐬기도 하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언젠가 연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결혼은 전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지금의 이 생활이 만족스럽네요. 이혼을 할 당시만 해도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니 생각보다 더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다 끝났다는 마음에 후련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과거를 뒤로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고요. 저의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이제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